번아웃, 푹 쉬면 낫겠지? 아마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이 우리를 더 위험한 함정으로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면요. 오늘 한 사람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번아웃 회복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쉬면 나을 줄 알았다. 이 문장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 이 뒤에는 정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어요. 이 솔직한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가 번아웃에 대해 얼마나 크게 그리고 또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하은 씨가 있습니다. 30살 프로젝트 매니저였는데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하다가 결국 사무실 복도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희망으로 가득 찬 아주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의사의 진단은 번아웃이었어요. 이게 그냥 피곤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그냥 방전된 걸 넘어서 아예 배터리 자체가 망가져 버렸다는 아주 심각한 의학적인 경고 신호였던 거죠. 하은 씨의 처음 석 달은 정말 이제 전형적인 착각의 연속이었어요. 첫 주에는 잠만 푹 자면 되겠지 했고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다 나아가나 보다 확신했죠. 그리고 석 달이 됐을 땐 이만하면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무서운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오해가 비극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착각이 2차 피해라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 대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번아웃의 진짜 무서움은요, 그냥 지치고 힘든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회복 과정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이 2차 피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대가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휴직은 길어지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모아두었던 돈은 금방 바닥이 났죠. 결국 그녀 손에 남은 건 900만 원이라는 빚이었습니다. 금방 나을 거야 라는 그 착각이 만들어낸 너무나 현실적인 결과였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회복 기간. 어떻게든 빨리 나으려고 애쓰고 무리해서 회사에 복귀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증상은 재발하고 더 나빠졌어요. 결국 원래 필요했던 시간보다 2배나 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한참을 돌아가게 된 거죠. 이 2차 피해는 마치 도미노 같았어요. 증상이 재발하니까 내가 문제인가? 자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어서 경제적인 문제, 경력 단절이 찾아왔죠. 결국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오면서 희망을 잃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착각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하은 씨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번아웃의 현실, 그 차갑고 냉혹한 진실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 쉬면 낫는다는 믿음부터 한번 깨부숴 보죠. 번아웃은요, 그냥 방전된 배터리 충전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배터리 자체가 망가진 상태라서 충전만 해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한 거죠. 휴식은 그 수리를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치료제는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어요. 회복은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 아니라는 거. 심한 번아웃은 실제로 우리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100% 완벽한 나를 기대하는 건 어쩌면 비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100% 완전하게 회복한 사람은 단 5% 뿐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에서 90% 수준으로 회복하거든요. 바로 이게 현실적이고 건강한 목표라는 걸 이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진실일 거예요. 나를 병들게 했던 그 회사,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90% 이상이 재발을 경험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진짜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원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회복은 과연 가능할까요? 이제 이야기의 희망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와 혼자 애썼을 때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혼자서 회복하려고 하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의 질도 20%나 떨어져요. 이 데이터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길은 절대 혼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은 씨가 직접 실천했던 6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둘째, 의사, 상담사 같은 전문가 팀을 만들고. 셋째, 나를 아프게 한 환경을 바꾸고. 넷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다섯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그럼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번아웃 이후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롭고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전에는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정의했다면 이제는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죠. 내 가치를 생산성이라 성취가 아니라 건강, 균형, 관계 같은 삶 그 자체에서 찾게 되는 엄청난 전환입니다. 하은 씨의 이 마지막 문장이 그녀가 겪었던 그 길고 힘들었던 여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괜찮다. 과거의 나와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그 새로운 나를 괜찮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회복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번아웃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냉혹한 진실들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싶은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인가요?